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세계적 인기, 미국 언론 주목, 헐리우드의 위협, 웹툰 인기 등으로 한국의 컨텐츠 시장 규모 세계 7위. 안녕하세요. 세계의 반응은 지금 세반지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테드 사란도스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며, 지금 추이로 보면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킹덤, 스위트홈, DP, 인간수업, 살아있다 등 많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구독했어요. 솔직히 한국 영화와 장르는 정말 좋아. 2016년에 K-드라마 처음 본 이후로 지금까지 쭉 K-드라마 좋아하고 있다. K-드라마에 중독됐다. 넷플릭스 감사해요. 역대 최고의 콘텐츠야. 한국 드라마 좋아. 한국이 일본 것을 베끼는 건 분명하지만 일본이 전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력의 차이가 있다면 아이디어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를 베꼈다고도 하던데, 신이 말하는 대로보다 재미있었다. 배우의 연기도 긴박함이 없었다. 오징어 게임은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오징어 게임 재밌었어. 스토리 진행이 빠르고 심플해서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쉬웠던 게 아닐까? 일본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쩐지 스토리 진행이 느리고 복잡해서 몇 번 보지 않으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일본 작품은 일본인용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좀 더 빠른 스토리 전개의 심플한 구성이 해외에서 잘 먹히는 것 같아.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에서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15년 전 K-팝 들었을 때는 서양 음악 비슷한 걸 열심히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흉내도 내다 보면 진품이 되는 걸까요? 어느새 본고장을 위협하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콘텐츠를 더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강하고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TV 콘텐츠들은 많은 수익을 내기엔 품질이 부족하다. 한국의 콘텐츠 파워는 여전히 강력하고 K-팝은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다. 중국은 언제 해외로 뻗어나갈지 모른다. 한국 드라마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앞으로 한국은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 콘텐츠,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넷플릭스는 투자와 홍보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첫 글로벌 팬 이벤트에서 한국 콘텐츠 팬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를 따로 열었으며, 한국 콘텐츠 비하인드 영상을 따로 모아놓은 유튜브 채널 더 스운을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더 스운은 현재 약 23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채널에는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인터뷰나 관련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외 팬들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며 출연진과 한국 배우들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7,7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만 5,500억 원의 투자를 더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계의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한국 콘텐츠지만 한때는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중국 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받아 과도한 PPL과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2021년 초반에는 드라마 여신강림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편의점에서 중국 유명 즉석식품 브랜드 즈하이거의 인스턴트 허거를 먹는 장면이 나왔고, 주인공이 앉아있었던 버스 정류장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의 광고가 도배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신강림의 과도한 중국 제품 간접 광고에 일부 시청자들은 이게 한국 드라마냐 중국 드라마냐 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김치고 한복이고 중국 거라고 우기는데 중국 광고가 꼭 들어가야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빈센조에서도 너무 과하고 뜬금없는 PPL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샀는데요. 홍차영이 빈센조에게 비빔밥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에서 중국산 비빔밥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소중한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국 브랜드 비빔밥 제품을 PPL로 넣은 것은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자칫 중국 음식이라고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구마사에서는 역사 왜곡은 물론 세트장의 모습이나 먹는 음식, 악기까지 모두 중국풍으로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의 항의에 결국 SBS는 조선 구마사의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했습니다. 이외에도 간 떨어지는 동거, 사랑의 불시착,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도 중국 PPL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국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헐리우드에도 대규모로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디즈니가 제작한 실사 영화 뮬란이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졌다며 각종 논란을 빚었습니다. 나우 유시미 2에서는 중국 자본 투입으로 작품성이 떨어졌다는 평을 들었으며,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중국 배우 하나를 넣는 대신 전체적인 영화 스토리를 포기했다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의 PP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 PPL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문화적 대량 학살 같은 건 아닐까요? 비빔밥에 목숨 거는 건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요한 모든 장면에 그 멍청한 PPL을 넣었다는 것이 너무 화난다.
이건 말도 안 돼. 단지 자본을 위한 PPL 부끄럽다. 몇몇 멍청한 PPL이 아시아를 공격하고 있다. 정말 유감스럽다. 여신강림은 10대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했으면서 중국 기업 PPL을 했다. 한국 10대 시청자들을 뭘로 보고 차이나머니가 도처에 깔려있다. 뮬라는 정의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디즈니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다. 여신강림은 진짜 열심히 본 나도 정의 뚝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PPL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 근데 좀 납득 가능하게끔 등장시키라고. 짜장 투기 자본은 아예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한류 이미지 다 버린다. 이제부터는 이런 드라마 출연하는 연예인도 그냥 매국노 취급당해야 한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PPL이 싫으면 투자를 받지 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한동안 한국은 중국 자본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시행했는데요. 한한령은 중국 자국민의 한류 콘텐츠 접촉 기회를 줄여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낮추고 중국 시장을 봉쇄해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안기고자 한 정책이었습니다. 한한령이 시행된 이후 한국에서는 관련주의 주가가 내려가는 등의 잠시 그 여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K 콘텐츠는 오히려 중국 자본에서 자유로워진 후 세계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며 세계 수준으로 도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타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영화상을 휩쓸었으며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은 넷플릭스 순위를 석권하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한한령 시행 이후에도 중국 내 한류 현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접촉 기회 역시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영화 부산행과 드라마 도깨비 주연 배우 공유는 중국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한류 콘텐츠 이용량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애국을 강요하지 마라. 이 드라마들은 폭발적이다. 한국의 문화 수출은 엄청나잖아. 비판할 게 있으면 조국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꽤 볼만하다. 국내 드라마들보다 훨씬 낫다. 좋은 걸 인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많이 부럽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을 아무리 싫어하려고 해도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인이 되고 싶기도 하다. 한류는 여전히 강력하며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한국은 과소평가할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드라마와 영화를 방영했다.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K 콘텐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계속 투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에 편입하려고 시도하거나 6.25 한국전쟁을 항미원조라고 부르는 등 꾸준한 역사 왜곡을 해왔습니다. 지속해서 중국의 자본이 투입된다면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대만 영화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만 뉴웨이브로 불리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자랑했던 대만 영화계는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만 영화만의 특색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대만 영화계는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K 콘텐츠가 계속해서 중국 자본의 기대에 휘둘린다면 한국 콘텐츠도 대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자본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한국만의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반응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